147페이지 아래에 있는 02번의 종합원가 계산과 개별원가 계산의 비교 있죠? 이거는 말문제로만 나오는데, 공부는 이제 요걸 먼저 하고, 그 다음 개별원가 공부하고, 그 다음 종합원가 공부하고,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지금 원가에 대한 진도는 50% 정도는 나왔어요. 남은 게 50%예요. 남은 게 50%. 지금 147페이지에 있는 02번은요, 시험에 무지 잘 나옵니다, 무지. 그래서 얘는 지금 그냥 하면서 외워버리시고, 얘는 혹시 못 외우시면 꼭 외우도록 하세요. 종합원가 계산, vs 개별원가 계산. 말문제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꼭 얘는 데리고 가세요. 꼭. 지금 내가 몸의 컨디션이 안 좋아서 못 외운다 하시면 꼭 얘는 외우시기 바랍니다. 책에 있는 듯이 완벽하게 외울 필요는 없고요. 제가 지금 적어드리는 것 정도만 기억을 하셔도 좋습니다. 종합원가 계산은 1차적으로는 뭐냐면요. 만들어 놓고 나서 골라가세요 하는 업종이에요. 얘는 뭐냐면 주문 후 생산의 형태예요. 자, 이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연필은 종합원가일까 개별원가일까? 종합. 우리 연필 모르잖아요. 사오잖아요. 지우개는 종합원가일까 개별원가일까? 종합원가. 모니터는 종합원가일까 개별원가일까? 종합원가. 자동차는 종합원가일까 개별원가일까? 종합. 자동차도 사실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맞죠? 우리가 거의 여러 가지 보고 요거 딱 초이스. 물론 이제 특별한 차들에 대해서는 이제 생산 시기가 좀 늦어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웬만하면 지금 만들어져 있는 상황에서 골라오는 재미있는 형식으로 오죠. 배는 종합원가일까 개별원가일까? 개별입니다. 배는 주문을 받고 나서 크기, 색깔, 안에 있는 면적, 그런 걸 다 따져가지고 어떤 용도로 쓸 것인지 따져가지고 그 다음 생산에 들어가죠. 회계장부. 여러분들이 회계사무실에 가서 회계장부를 골라가지고 난 요걸로 오는 것 같게요. 이렇게 해요. 아니면 내 걸 의뢰를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개별원가. 꼭 뭘 생산하는 것뿐만 아니라 서비스도 이런 형식을 띠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맞죠? 예를 들어서 영화. 우리가 영화 보러 가면 그냥 골라서 보죠. 골라본다 생각하면 이제 종합원가죠. 근데 지금 책에는 그 두 번째 나오는데 적용 대상 업종이라고 나오잖아요. 그 적용 대상 업종들이 시험에 나와요. 나오면 굳이 고민하지 마시고 요걸로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정유업, 제분업, 제당업, 방직업, 철강업 이렇게 되어 있고 오른쪽에는 건설업, 건물도 당연히 주문 후 생산 형식이겠죠. 맞죠? 근데 꼭 애매한 것들은 시험에 안 나와요. 애매한 것들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옷은 뭐죠? 옷. 종합이잖아요. 특수 제작 옷은요? 왠지 주문할 것 같죠? 차는 특수 제작 차는 개별. 그러니까 꼭 차라고 해서 전부 다 종합이고 전부 다 개별원가고 그러진 않아요. 사실 어떠한 주문에 따라 움직이면 개별원가, 그냥 말 그대로 골라가면 종합원가. 우리가 딱 봤을 때 답을 고를 수 있는 정도의 업종으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책에 있는 대로 고스란히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요거 대량 생산일까요? 소량 생산일까요? 그렇습니다. 대량입니다. 대량. 얘는 대량일까요? 소량일까요? 오케이. 근데 책에는, 시험에는 요 앞에 글자도 시험에 나와요. 앞에 글자만 나온 적도 있어요. 그럼 대량이면 품종이 많아요? 적어요? 적지. 막 찍어내야 되는데 품종이 많을 수가 없죠. 맞죠? 그러니까 요거랑 반대되는 이야기예요. 품종이 작을 수밖에 없어요. 대량 생산하면 맞죠? 컨베이어 벨트에 한 5개 얹어놓고 막 5,000개씩 만들어내야지. 얘는 어떻게 되죠? 다 품종이 되는 거죠. 다 품종. 그래서 일단은 포인트는 대량인가 소량인가를 먼저 외우시고 품종 쪽은 반대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시험에 요것만 이렇게 나오는 적도 있긴 있어요. 그러면 소품종 나오면 거꾸로 대량이라고 생각하고 대량의 포지션을 갖고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말 이해하셨죠? 헷갈릴 수는 있어요. 대량, 소량, 대량, 소량. 가장 이상적인 업종은요, 다품종 대량 생산이 가장 이상적인 생산 형태예요. 근데 사실은 불가능하죠, 그런 부분이. 백종원이 컨설팅 하러 다니잖아요. 그 음식에 대해서. 대부분 하는 거 뭐예요? 품종 날리죠. 야, 그 메뉴, 그거 다 없애고, 이거 두세 개만 가세요. 이렇게 하죠. 맞죠? 그러니까, 다품종이면 조건이 어떻게 되면 소량 생산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매출이 적어질 수밖에 없는 거라. 백종원이가 노리는 게 뭐냐면 품종을 낮춰버리는 거죠. 그래서 한쪽으로 대량 생산하도록 만드는 거죠. 회전수 놀리고, 빨리. 해요. 그 박종원이가 노리는 포지션은 종합원가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시스템적으로 가는 거죠. 라면 올리면 탁탁탁탁, 물 탁탁탁탁탁탁탁탁. 뭔가 회전수가 빠르지 않으면 다품종이 되면 될수록 매출은 떨어질 수밖에 없죠. 소량. 그냥 소량이다 보니까 이제 뭘로 밀고 나가는 거예요.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가격을 올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가 어려워진다. 이 이야기야. 지금 백종원이가 이야기하는 거는 음식업은 이쪽으로 가야 된다. 이제 그런 포지션이에요. 이제 보니까 그렇게 가는 것 같죠. 백종원이 나가는 형식이 분식점에 가도 막 메뉴를 확 줄여버리죠. 맞죠? 이거 하지 마세요. 이거 하지 마세요. 이거 하지 마세요. 이거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죠. 시간 얼마 걸려요? 원가 얼마나 걸려요? 근데 원가도 다 따지고 그래요. 보니까. 설탕 몇 스푼, 물, 그래가지고 다 따지더라고. 간장,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냥 합리적으로 따지고. 그분이 원래 처음에 그 사회 뛰어들었을 때 일이 뭔지 아세요? 건설. 그 사람 또 약간 음식을 건설처럼 만드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봤을 때는. 자,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가 됐고, 세 번째는 책에는 제조 지시서라고 되어 있는데, 시험에는 얘가 보고서 형식으로 나와요. 보고서. 얘는 보고서로 외우고요. 얘는 지시서라고 합니다. 엔드 원가표. 이렇게. 원가표. 이렇게 보통 계산이라는 글자도 들어오더라고요. 시험에는 보고서가 뭐냐라고는 안 나와요. 그냥 보고서는 누구의 특징이냐라고 나와요. 보고서의 특징은 종합원가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얘가 또 어떤 단어가 나오냐. 키워드입니다. 키워드가 보고서라는 게 키워드고 공정별이라는 것도 키워드예요. 공정별이라는 말이 나오면 얘는 종합원가 쪽이에요. 그런데 이야기해요. 공정별의 의미가 뭐냐? 공정별의 이유가 뭐냐면, 자, 신발 바닥을 만들어요. 신발 바닥 다음 단계가 뭐냐면, 신발 덮개예요. 이해가죠? 신발 덮개 이후의 공정은 뭐냐면, 끈을 묶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1공정, 2공정, 3공정. 대량 생산하는 특징이 뭐냐면, 하나를 바바바바박, 그 다음 단계에서 바바바바박 이렇게 하죠. 그럼 얘 입장에서는 얘를 뭐라고 하냐면 전공정이라고 하겠죠. 맞죠? 그러면 얘가 몇 % 진행이 되어야 얘가 신발 덮개를 만들 수가 있을까요? 100%죠. 그래서 전공정은 항상 몇 프로다? 100%이다. 이것도 지금에 나와요. 그래서 공정별, 전공정이 일어나야 다음 공정이 일어나요. 현재 문제점, 이런 공정별의 문제점은 한쪽이 막히면, 한쪽이 이제 생산이 더뎌지면 뒤에 다 밀려요. 이런 게 단점이에요. 그런 거를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병목 지점. 그런 사례로 가장 잘 나오는 게 우리가 산에 올라가면 일렬로 쭉 올라간다고 치면 뚱뚱하고 못 걷는 사람은 어디에 배치해야 되는가 이야기예요. 제일 처음에 배치하면 전부 다 밀리죠. 가운데 배치하면 1그룹과 2그룹으로 나눠져 버리죠. 제일 끝에 배치해버리면 안 오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가야 이 병목 지점을 어떻게 헤쳐나가고,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생산을 하는 이 공정 중에서 인마가 지금 계속 걸려. 그럼 얘를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되는가가 가장 회사의 큰 포지션입니다.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공정별이죠. 공정별. 맞죠? 공정별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공정별이라는 말은 종합원가 계산 쪽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공정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 뭐 한다? 보고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보고서라는 말이 조금 맞아 들어가요. 보고서. 알겠죠? 보고서. 시험에는 지시서가 종합원가의 특징으로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보고서 쪽으로만 일단 포지션을 갖고요.
얘는 공정별이다 보니까 얘는 이제 반대되는 언어로 작업별이라는 말과 지금 위에 있는 제목처럼 개별이라는 단어가 들어요. 얘가 제목이 개별이니까 개별 같은 것은 굳이 고민 안 해도 될 것 같고 작업별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지시서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배 만들려고 하면 이제 위에서 아래로 지시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위가 뭐냐면 통상 본사, 그리고 아래가 뭐냐면 공장. 그러면 이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요거와 요거 관계만 이제 느낌으로만 알고 계시면 돼요. 고객이 회사에게, 본사라고 할게요. 본사에게 주문을 하겠죠. 주문도 생산이니까. 주문을 하게 되면 회사가 공장에게 무엇을 하냐면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 지시서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냐면 언제까지, 크기, 색깔, 출하 시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주문, 고객의 주문의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겠죠. 이게 지시서. 그러면 지시서가 끝나고 나면, 지시서가 보내지면 공장은 회사에게 이제 처음에 견적부터 시작해서 무엇이 들어가야 되냐면 원가표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공장이 회사에게 보내는 자료를 원가표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또는 시험에는 원가 계산표라고 나오기도 하더라. 그래서 원가표라고 보고 원가표 안에는 무엇이 들어가느냐도 나온 적이 있어요. 원가는 우리가 제조원가 3요소 뭐라고 배웠어요? 직제와 직노와 재간이 들어가 있는 표다. 시험에 과거예요. 요즘에는 이런 문제 안 나온 것 같은데 직제, 직노, 재간이 들어가 있는 표는 원가표.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직제, 직노, 재간이 들어있는 표는 원가표이다. 일단은 저쪽보다는 이쪽으로 좀 더 관심을 가지세요. 지시서라는 말이 나오면 개별 원가, 원가표라는 말이 나오면 개별 원가, 보고서라는 말이 나오면 종합 원가, 공정별이라는 말이 나오면 종합 원가. 이는 키워드 가지고 구분하는 문제. 문제 되게 쉬워요. 그냥 키워드만 일단 잡으시면 돼요. 이쪽으로 가면 어려운 이야기지. 어렵지만 이거를 벗어나진 않아요. 시험에서는. 제가 전공정이 몇 퍼센트라 했어요? 100%. 이 정도도 감만 잡고 그래서 많이 나오는 케이스는 아니지만 문제는 아마 보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키워드 중에 하나가 환산량이라는 키워드가 나와요. 환산량. 이 환산량이라는 것 자체 원래 기본적인 뜻은 평가를 한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환산이라는 것을 한 달을 1년으로 본다 할 때 환산시킨다 그렇게 표현해요. 환산. 어떠한 틀에 맞추어서 계산을 다시 하는 겁니다. 다시 한다는 뜻인데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이야기예요. 차가 이렇게 줄 서 있죠. 우리 현대자동차 가보면 차가 이렇게 줄 서가 있고 여기는 10대가 있고 여기는 10대가 있는데 총 들어간 경비는 예를 들어서 1,000원이 들어갔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차가 지금 몇 대가 있냐면 100대가 있죠. 그러면 총 들어간 돈은 1,000원이니까 한 대당 들어간 돈은 10원이다 라고 환산시켜 버리는 거죠. 거꾸로 한 대 투입된 양이 10원이야. 그리고 꼭 지금 몇 대 투입됐어? 100대가 투입돼서 그럼 1,000원이 들었겠네 라고 환산시킬 수 있는 거죠. 환산이라는 개념은 계산이 되게 빨리 되는 장점이 있죠. 한 대 계산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한 대 계산 가지고 100대를 다 계산해버리는 거죠, 그냥. 그죠? 대신 정확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종합원가의 특징 중에 하나가 가격이 싸답니다. 가격이 싸다. 가격이 작고 그리고 정확성은 어떻게 된다? 떨어지는 감이 있다. 그런데 종합원가, 개별원가는 우리 옛날에 현빈이 나왔던 그 시크릿 가든 끄덕거리는 사람들은 이제 나이가 좀 있는 거였어요. 금방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겠죠. 시크릿 가든에 나왔던 유행어가 하나 나왔죠. 현빈이 한 땀 한 땀 흘려서 뭐 한다. 그게 개별원가예요, 종합원가예요? 개별원가입니다. 예, 당연히 가격이 지 말은 그 말은 가격이 크다 작다. 크다라는 말이에요. 가격이 크고 그리고 되게 고퀄러티다 이 말이죠, 맞죠? 정확성이 올라간다. 이게 이제 제일 밑에 지금 나와 있죠. 책에는 제일 밑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제일 밑에 이제 두 칸에 대해서 그 내용이 있죠.
지금 여기에 있는 키워드는요, 그냥 키워드만으로 이해를 하시는 것도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냥 공정비할 이렇게 하면 답은 종합원가 이렇게 가도 된다는 거죠. 환산량 이렇게 하면 환산량 뜻이 뭔지 몰라도 돼요. 근데 환산량은 느낌만 가질 거예요. 아, 이렇게 한 대 갖고 100대에 대한 생산량을 추측하는 거, 100대로 한 대의 금액을 추측하는 거, 뭐 이런 식으로 환산량 뭔가를 퉁쳐서 계산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종합원가. 한 땀 한 땀이니까 작업별, 개별 이런 단어가 들어오면 개별원가. 그리고 개별원가의 키워드는요, 개별원가 키워드는 제조간접비예요. 요 단어가 들어오면 얘도 개별원가의 특징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제가 초반에 이런 이야기 했었죠. 어떤 이야기 했었냐면 예정원가에 대한 이야기 했었죠. 실제 원가와 예정원가인데 어떤 데이터가 예정원가라 그랬죠? 직제, 직로, 재간 중에서 두 개는 실제 데이터고 하나는 예정 데이터라고 했잖아요. 그 하나가 어떤 게 예정 데이터였죠? 제조간접비였죠. 제조간접비는 예정 데이터를 쓰고 그걸 정상원가다라는 말을 제가 안 해가지고 문제 풀다가 제가 정상원가다라고 이야기했었고 예정원가, 제조간접비에 대한 예정원가를 나중에 실제 데이터로 이제 바꾸는 작업을 해야 된다. 그게 개별원가 계산의 주제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키워드를 좀 잡았고요. 특징을 이야기했고, 이렇게 이야기했고. 자, 마지막 하나. 이렇게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우리가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잘랐죠. 직제, 직로, 재간으로 잘랐죠. 자, 그냥 한번 걸어가 볼게요. 자, 여기서 걷는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걸어가요. 이렇게 걸어가요. 맞죠? 현대자동차가 가까워요? 현대중공업이 가까워요? 자동차가 가깝죠. 여기 자동차에서 한 라인 끊는 거는 자동차. 자, 걸어가다가 뒤에서 끊는 거는 중공업. 오케이? 억지로 외우려고 지금 배를 별짓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앞에가 직제죠. 직제고, 얘는 직제고, 뒤에 두 개를 뭐라고 하죠? 가공비라고 하죠. 맞죠? 직로와 재간의 합을 가공비, 가공원가, 전환원가. 이 두 개를 뭐라고 하죠? 직접비 또는 기본원가 또는 기초원가. 얘를 뭐라고 하죠? 제조 간접비. 그래서 이 제조 간접비를 주제가 개별원가라고 했죠. 그래서 이게 마지막이에요. 종합원가는 재료비와 가공비로 나누는 것을 중요시하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종합원가는 재료비와 가공비로 나누는 것을 중요시하고, 다시 종합원가는 재료비와 가공비로 나누는 것을 중요시하고, 개별원가는 직접비와 제조간접비로 나누는 것을 중요시한다. 오케이? 그리고 제조간접비를 어떻게 배분하느냐가 개별원가의 주제이다. 이렇게 됩니다. 제조간접비를 어떻게 나누는가가 주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의 진도는 여기까지.